내 배우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때문에 소송까지 당했으니 미안하다는 둥 하면서 저 불륜 상대의 몫까지 다 혼자 배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상간소송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소위 말하는 불륜인데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행위를 한 남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게 됩니다.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형사상 처벌받는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불법행위인 건 맞아요. 그래서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에게 법원도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형법상 공범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배우자가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니 그 고통을 돈으로라도 배상해라 라는 것이 상간소송의 논리이자 기본 틀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고요. 통칭이 상간소송일 뿐 정식 명칭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상담을 오신 배우자분들이 소송 명칭 자체에 저쪽이 상간자인 것이 딱 박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쉽게도 손해배상 기타로만 표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배우자와 그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상간소송인데요. 근데 통상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까지 가게 되면 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상간소송의 피고는 그 불륜 상대방 한 명만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을 같이 피고로 넣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둘은 공동불법 행위자여서 둘 중에 한 명만 피해자인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둘의 관계가 안 끝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배우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때문에 소송까지 당했으니 미안하다는 둥 하면서 저 불륜 상대의 몫까지 다 혼자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불륜 상대방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는 건데 그러려고 이 소송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그 상대방 한 명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누군지가 특정은 되어야 합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주소나 직장 등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 인물로 지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상대방에게 법원이 소장 부본을 보내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감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들과 나중에 설명드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냅다 터뜨리고 뒤집어 엎어봐야 잠깐 속은 시원하시겠지만 그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어요. 참고로 또 한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피고의 주소지를 알게 됐는데 내 주소지랑 관할법원이 달라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간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내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상대방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도 속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조차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았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하면
둘 간의 대화 중에 와이프, 남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알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거나 동창이라거나 뭔가 둘 사이에 공통된 집단이 있다고 하면 보통 기혼인 걸 알았을 거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부정되는 경우는 데이트 앱으로 만났는데 거기에 싱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만난 경우라든지 클럽 같은 데 가서 만났다든지 하는 전혀 둘 간에 접점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했다가 내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은 걸 그 상대방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불륜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도 상간소송으로 내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상간소송이 이렇게 크로스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히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내용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사항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특히 외도로 인해서 이혼 소송 중이다,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다 와 같은 혼인생활 파탄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이 괘씸죄로 위자료를 높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인데요. 걸린 이후에 반성도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나온다. 그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또 걸렸다. 오히려 그 불륜 상대방이 찾아와서 속 뒤집는 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갔다 등등의 경우라면요, 이에 대해서도 증거를 준비해서 반드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소송은 궁금해하시는 점도 많고 저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부득이 나누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